상업용 부품 쿼드콥터는 수천 달러, 대형 일회용 공격 드론은 2만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발사되는 미사일은 저렴한 것도 40만 달러, 비싼 것은 300만 달러가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격차는 현대 방공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격에 성공할 때마다 무기 탄약고가 소모되고 재생산에는 몇 달과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반면 공격자는 작업장과 부품 목록만 있으면 됩니다. 에어로바이로먼트의 로커스트 X3는 그 패턴을 깨기 위한 한 가지 시도입니다. 이것은 블루헤일로가 개발한 3세대 대드론 레이저이며 블루헤일로는 현재 에어로바이로먼트의 일부입니다. 제작자들은 교전 한 번에 드는 전기 비용이 $5 미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20to 35kW의 고체 레이저 빔을 약 5-7초 동안 목표물에 쏘며 샤헤드식 공격 무인기를 포함한 소형에서 중형까지의 1-3그룹 드론을 격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전 로커스트 유닛들은 미군과 해외에 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X3는 군 채택을 위한 양산 준비가 완료된 버전입니다. 문제는 레이저 무기가 마침내 시제품 시연 단계를 넘어 실제 전장 장비로 자리 잡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값싼 드론들이 어떻게 로커스트의 등장을 촉발했는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실전에 배치되었는지, X3과 기존 설계에서 무엇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다룹니다. 궁극적인 드론 방어 무기에 대한 해답은 하드웨어 자체만큼이나 연공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엘파소에서 벌어진 한 기이한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저렴한 드론들은 현대 군대의 위협 양상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양측은 하루 수백 대의 소형 무인기로 전선 훨씬 뒤에 참호, 차량, 보급 트럭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샤헤드 136과 자란 이 공격 드론은 대당 5만 달러로 제작되며 수십 대씩 한 번에 우크라이나 발전소, 아파트, 곡물 터미널을 공격했습니다. 같은 양상이 중동 전역과 바다로까지 퍼졌습니다. 예멘 후티 세력이 드론과 대한미사일로 홍해 상업 선박을 공격해 주요 선사들이 아프리카를 우회하게 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란 지원 민병대가 미국 기지를 반복적으로 드론과 로켓으로 공격했습니다. 2024년 1월 28일 자폭형 공격 드론이 요르단 시리아 국경에 위치한 미국의 소규모 물류 전초기지인 타워 22의 방공망을 뚫고 침투했습니다. 미국 군인 3명이 사망했고 4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2024년 초까지 미 국방부는 2023년 10월 이후 해당 지역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이 165건이 넘는 별도의 사건에서 100명 이상의 장병들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보고했습니다. 피해를 입히는 드론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상업용 기체, 취미용 자동 조종 장치, 그리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카메라로 만들어집니다. 샤헤드 스타일 공격 드론은 수천만 원대로 저렴하게 제작됩니다. 주차된 차량에 수류탄을 투하하는 쿼드콥터는 중고차보다도, 그것도 저렴한 중고차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무기들은 전혀 다른 전투를 위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패트리엇 PAC-3 요격 미사일 한 발은 대략 300만에서 400만 달러에 달하고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도 약 40만 달러에 이릅니다. 심지어 사람이 운용하는 스팅어 휴대용 미사일도 한 발에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스팅어 재고가 너무 부족해져서 레이시오는 수년간 가동되지 않았던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해야 했습니다. 이 가격 차이는 방어자에게 함정을 만듭니다. 2만 달러짜리 드론을 300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격추시키면 교전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소모전에서는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100기를 샤헤드 드론 100대에 쏜다면, 그러면 방어 측은 공격자의 200만 달러짜리 장비를 파괴하기 위해 3억 달러를 쓰게 되고 교체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요격 미사일까지 소모하게 됩니다. 탄약은 공장에서 다시 채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소진됩니다. 미 해군 구축함들은 홍해에서 후티 반군 드론 요격을 위해 1대당 200만 400만 달러의 SM-2와 SM-6 미사일을 반복 발사했습니다. 드론 제작비는 이에 비해 극히 적습니다. 해군 고위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이런 교환 비율이 장기적인 분쟁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관포와 단거리 방어 시스템도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파울랭 파이어랜소는 한 발당 저렴하게 근거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지만 유효 사거리가 짧고 탄약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방공 차량은 미사일이 적어 곧 재장전을 위해 후방으로 가야 합니다. 지휘관들이 요구해온 것은 미사일 보급 수송대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발사할 수 있는 근접 방어 무기입니다. 발사 한 번에 드는 비용이 적고 발사대를 조준하고 발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몇 초 만에 반응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고에너지 레이저는 이 조건에 이론적으로 부합합니다. 로커스트는 실제 전장에 적용하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입니다. 레이저의 꿈에서 전장의 도구로.
미군은 1970년대부터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으며 1980년 화이트 샌즈에서 중적외선 첨단 화학 레이저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격추시켰습니다. 에어본 레이저 프로그램은 2000년대 개조된 보인 747에 메가와트급 화학 레이저를 장착해 비행했고 2010년에는 상승 중인 탄도미사일을 비행 중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시도 모두 기본 아이디어가 작동했지만 실제 무기로 쓰기엔 크거나 독성이 강하고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전환점은 고체 및 광섬유 레이저의 등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레이저들은 전기로 작동해 훨씬 작은 공간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미국 산업계는 10, 30kW급 광섬유 레이저 모듈을 제작했고 이들을 결합해 출력은 높이면서도 트럭이나 선박갑판에 실을 만큼 소형화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헤일로 2020년 여러 소규모 기술 기업이 합병해 설립된 알링턴의 방위업체로 모듈을 드론 대응 무기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로커스트입니다. 이 설계는 광섬유 레이저 소스, 정밀 빔 디렉터, 전자광학 적외선 추적기, 소형 무인기 포착 및 취약 지점의 빔을 고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것입니다. 2021년 미 육군은 오클라호마주 포트실에서 지향성 에너지 기동 단거리 방공 전투 사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경쟁하는 50kW급 레이저 시스템을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탑재해 드론과 로켓 표적을 상대로 시험했습니다. 블루헤일로의 빔 제어 기술도 그 노력의 일부였고 이 사격 시험으로 육군은 야전 환경에서 어떤 하위 시스템이 무인 항공기를 추적, 격추했는지 구체적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2022년 4월 블루헤일로는 육군의 팔레트형 고에너지 레이저 프로그램 PHL용으로 첫 번째 로커스트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납품했습니다. 이 장치는 10kW급 빔을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이동식 팔레트에 장착해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발전기 전원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PHL은 완벽한 생산 사양을 기다리기보다는 실제로 작동하는 레이저를 신속하게 병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신속 배치 사업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의 시험은 애리조나에 위치한 휴마 시험장으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시스템은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해 여러 무인 항공 표적을 추적하고 격추시켰습니다. 휴마 시험장 작업은 외부 레이더 탐지, 큐잉, 레이저 광합 장치, 자동 추적 인계, 다양한 드론 격추에 필요한 조사 시간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2022년 11월 미 육군은 로커스트 기반 PHL 유닛을 조용히 해외에 있는 중동의 미군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대공방어용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처음 공개적으로 확인된 실전 운용 사례였습니다. 이 배치는 1년 넘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육군 관계자들은 해당 시스템이 일부 조건에서 위협을 무력화했다고 인정했으나 교전 횟수나 시간, 위치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레시 중장, 당시 육군 신속 역량 및 핵심 기술국장이었던 그는 2024년에 기자들에게 PHL이 현장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작전 기록은 방위 산업계 전체가 로커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11월 스위치블레이드 배회탄과 레이븐 송발사 드론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약 41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거래로 블루헤일로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는 2025년 5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로커스트는 전문 개발업체의 제품군에서 미국의 대형 무인 시스템 공급업체 중 하나의 지향성 에너지 포트폴리오로 편입됐으며 차세대 버전인 X3가 이미 개발 중이었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2026년 3월 엘라베마 헌치빌에서 열린 알세라 글로벌 포스 심포지엄에서 로커스트 X3을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로커스트 패밀리의 3세대 양산형 버전이라고 설명했으며 배치된 PHL 유닛에서 수년간 축적된 현장 데이터와 이를 운용하는 병사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의 로커스트 시스템들이 신속 배치를 위한 시제품이었다면 X3는 육군이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무기 자체는 20, 35kW급 이상의 고체 레이저입니다. 정확한 출력 수치는 비공개이며 에어로바이런먼트는 X3가 해당 범위에 있고 향후 버전에서 출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정확한 레이저 구조와 빔 결합 방식은 공개적으로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파괴 메커니즘은 열입니다. 이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빔을 표적 드론의 작은 지점에 약 5, 7초 동안 집중시켜 그 지점을 핵심 부품이 고장날 정도로 가열합니다. 일반적인 고장 방식에는 연료나 배터리의 발화, 조종면의 용해, 모터 근처 동체의 소각 또는 유도무기의 광학 시커 파괴 등이 포함됩니다. 그 드론은 불이 붙어 제어를 잃고 비행 중 분해됩니다. 빔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까지의 비행 시간은 0입니다. 하지만 교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저가 무언가를 파괴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준 유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입니다. 가까운 거리의 작은 쿼드콥터는 금방 격추될 수 있습니다. 샤헤드급 드론은 크고 무거워 완전히 격추하려면 5, 7초대로 더 오래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표적은 기동하고 플랫폼은 보정하며 레이저 빔을 계속 정확히 같은 지점에 조준해야 합니다. X3는 그룹 1-3부인 항공기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룹 1은 20파운드 미만 소형 쿼드콥터 등 취미용 드론, 그룹 2는 55파운드까지의 드론을 포함합니다. 그룹 3은 최대 1320파운드까지 해당되며 중형 고정익 무인기와 샤헤드 136자란 2급의 일회용 공격 드론이 포함됩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이 시스템을 후티 세력이 홍해에서 선박 공격에 사용한 폭발물 식은 소형 무인 수상정 대응용으로도 마케팅해왔습니다. 교전 절차는 외부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레이더, 음향 센서 또는 더 넓은 방공 네트워크가 접근하는 표적을 탐지하고 로커스트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 광학 적외선 장치를 신호 방향으로 돌려 표적을 시각적으로 포착합니다. 탑재된 추적기가 표적을 포착해 비행 경로를 따라가고 사격 통제 시스템은 조준 지점을 계산하며 기체 중에서 레이저 빔이 가장 빠르게 최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치를 예측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계층은 AV 헤일로 핀포인트로 불립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표적 탐지, 알려진 UAV 유형 목록과 대조한 분류, 여러 드론이 시야에 있을 때 위협 우선순위 지정, 그리고 자동 교전 권고를 처리합니다. 운영자는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와 에어로바이러먼트가 일반 비디오 게임 게임패드에 비유한 컨트롤러가 있는 간소화된 콘솔 뒤에 앉습니다. 그 선택은 의도적입니다. 젊은 병사들은 배치를 이미 알아 훈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자동 교전을 감독하거나 표적을 직접 선택하거나 빔 디렉터를 수동 조작할 수 있습니다. X3는 모듈형 개방형 시스템 표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주요 하위 시스템을 교체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실질적으로 레이더 피드, 추적 광학 장치, 레이저 모듈 자체, 그리고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모두가 단일 업체의 독점적인 연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인터페이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향후 블럭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 헤드나 새로운 센서를 플랫폼을 다시 만들지 않고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는 X3가 과학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이미 배치된 PHA 유닛에 사용되는 부품을 기반으로 하며 중동 지역에 파병된 군인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빔 디렉터, 냉각 시스템, 그리고 조작자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레이저로 X3는 무기 자체는 거의 바꾸지 않은 채 여러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는 공통 코어를 중심으로 제작됐습니다. 빔 디렉터, 레이저 모듈, 광학 장치, 그리고 사격 통제 전자장비는 모두 운반체에 장착할 수 있는 독립형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원과 냉각은 호스트 플랫폼 또는 내장 배터리, 발전기 팩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PHL 팔레트는 여전히 기본 고정식 배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이동식 스키드에 설치되어 트럭으로 운송 후 단단한 포장면에 놓고 발전기에 하루 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현재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2025년 8월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육군의 현장 평가를 위해 4대의 이동식 로커스트 시제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중 2대는 보병 분대 차량에 장착되어 있으며 쉐보레 콜로라도 ZR이 쉐시 기반의 9인승 경량 수송차입니다. 나머지 2대는 JLTV에 탑재되어 있으며 이 차량은 험비를 대체하는 더 무거운 장갑차입니다. IS-바이에 탑재된 유닛은 장갑을 희생하는 대신 속도와 공중 투하 능력을 얻고 JLTV 버전은 더 많은 온보드 배터리 용량을 탑재해 재충전이 필요하기 전까지 더 오랜 작전 주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이동식 시제품들은 고정된 경계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부대와 함께 움직이면서 레이저가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진동, 먼지 유입, 그리고 차량 움직임에 맞춰 빔 디렉터를 안정화해야 하는 문제 등은 모두 육군이 양산을 결정하기 전에 답을 얻고자 하는 미해결 과제들입니다. 해군 시험은 핵심 시스템의 전개 가능 범위를 가장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2025년 팔레트화된 로커스트 유닛이 대서양에서의 훈련 중 항공모함 USS 조지 H.W. 부시에 탑재되었습니다. 팔레트는 비행갑판에 고정되고 자체 배터리와 함선 전력으로 전원을 받아 근처 지원함에서 발사된 표적 드론들과 교전했습니다. 에어 인바이러먼트와 해군의 시험 후 발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교전 전 구간에 걸쳐 여러 대의 UAV를 성공적으로 추적하고 격추시켰습니다. 항공모함에서의 사격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용된 하드웨어가 몇 달 전 사막 팔레트에서 운용되던 장비와 본질적으로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를 함정에 맞게 개조한다는 것은 전원, 냉각 연결을 바꾸고 이동하는 해상 플랫폼에 맞게 표적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저 헤드, 빔 디렉터, 추적 광학 장치는 재설계 없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그런 휴대성 덕분에 로커스트를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의 인증된 시스템은 월요일엔 전방작전 기지보호, 다음 달엔 JLTV 탑재 호송 임무, 이후엔 구축함이나 상륙함에 배치돼 항행의 자유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 통합 시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지만 기본 무기는 새 플랫폼마다 재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육군이 고려하고 있는 수량만큼 X3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 결과 기지, 차량 행렬, 전함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배치 가능한 방어막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방어막은 미사일이나 포를 대체하지 않고 중첩된 방어의 저렴한 충격 계층으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레이저 방어의 함정. 레이저 빔은 공기를 지나며 에너지를 잃고 손실 속도는 공기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사막기지의 먼지는 빔을 산란시킵니다. 불타는 건물이나 화재에서 나오는 연기는 레이저를 흡수합니다. 안개, 폭우, 그리고 따뜻한 바닷물 위에 떠있는 소금기 어린 안개 모두가 사거리와 실제로 목표물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저하시킵니다. 맑은 날엔 4km 거리에서 샤헤드 기체를 맞출 수 있는 30kW 레이저도 날씨가 나쁘면 더 가까이서 쏴야 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해 격추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직선 시야 역시 물리적 제약입니다. 레이저 빔은 직진하므로 발사기와 드론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교전이 어렵습니다. 수구 결함, 건물, 식생, 그리고 장거리에서는 지구의 곡률조차도 모두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드론이 낮게 날거나 창고 사이를 움직이면 눈에 띌 때까지 교전이 어렵습니다. 접근 각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체의 일부는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뚫기 어렵기 때문이고 빔이 취약한 부위에 도달하려면 목표물의 특정 각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리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제한 판창이라는 주장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표현은 용련이 아니라 탄약을 가리킵니다. 로커스트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므로 미사일이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각 교전마다 여전히 배터리 뱅크나 발전기에서 전력을 소모하고 냉각 시스템이 처리해야 하는 폐열을 발생시키며 빔 디렉터를 전체 조사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로커스트 한 대는 하나의 빔만 가지고 있어서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교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샤헤드, 드론 20대가 동시에 기지 상공에 도착한다면 레이저는 한 대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한 대를 격추하는데 5초에서 몇 초가 걸리기 때문에 빔이 닿기 전에 여러 대가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용 주장에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5 미만이라는 수치는 한 번의 교전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사격을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는 여전히 상당히 비쌀 것입니다. 발전기, 예비 광학 장비, 빔 디렉터, 냉각기, 운용자 훈련, 정비소 수준 유지 보수 비용이 모두 구매 가격에 포함됩니다.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드는 미사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제적인 이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기 자체가 저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X3는 이전 PHL 장비에는 없던 추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로커스트 시스템들은 이미 수개월간의 운용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육군도 이를 대체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X3는 개선된 빔 디렉터와 개정된 냉각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를 갖춘 업그레이드된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시스템이 본격적인 대량 생산 자격을 갖추었다고 선언되기 전에 육군의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여전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에어로비렌트는 2026년 초 목적을 위해 4대의 이동식 시제품을 납품했으며 평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커스트 X3는 레이저가 채울 수 없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여전히 레이더, 미사일, 포, 전자전이 필요한 방어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인 한 계층으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려질 결정입니다. 이제 육군의 지속형 고에너지 레이저 프로그램은 2026년 3분기까지 초기 24대의 생산형 대드론 레이저 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약은 지난 4년간의 신속 배치 팔레트와 시제품 트럭을 넘어 연간 수십 대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 라인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커스트 X3는 주요 후보 중 하나입니다. 에어인바이러먼트는 중동에 배치된 PL 장비, 이미 육군이 보유한 4대의 이동식 시제품, 그리고 추가 설계 변경 없이 바로 생산 가능한 구성 등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레이시오는 지향성 에너지 단거리 방공 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50kW급 시스템을 개발해왔고
로키드 마틴은 300kW급의 더 강력한 레이저를 육군의 간접 화력 방어 능력 프로그램에 제공했습니다. 에피로스는 레오니다스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를 배치했으며 지향성 무선 주파수 펄스로 여러 드론을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저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드론 군집에 대한 해답입니다. 단일 무기로 모든 위협을 대응할 수 없습니다. 레이저는 개별 드론을 저렴하게 격추하고 마이크로파는 근거리 드론 군집을 상대하며 미사일이나 총기는 레이저가 닿지 않거나 빔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등 계층화된 구조가 더 현실적입니다. 로커스트 X3는 대규모 드론 방어를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최초의 실용적 무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한 번 쏠 때마다 몇 달러의 전기만으로 직광된 빛으로 드론을 격추합니다. 이 수치는 레이더 화면에서 접근하는 표적을 지켜보는 기지 지휘관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2만 달러짜리 드론에 3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되는 방어자는 탄약이 바닥나지 않고도 공격의 물결 속에서 계속 사격할 수 있습니다. X3과 고출력 레이저, 장기 계약을 따내든 경쟁사에게 지든 더 저렴하게 계속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